화제의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 얼마 전에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던 와이브로라는 통신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 SK텔레콤과 KT가 올해 말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는데요. 자, 그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다가 1월 1일 자정부터는 모든 서비스를 정지시키고요, 비과금 처리한다고 합니다. 예. KT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 두 통신사는 기존 와이브로에 이제 썼던 고객들이 LTE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LTE 전환에 따른 신규 단말기를 사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네. 지급하기로 했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원래 발생하잖아요. 근데 네. 그 위약금이나 단말기에 남아있는 잔여 할부금 등을 모두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용자가 좀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와이브로 하면 저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노트북에 USB 포트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꽂거나 뭐 네, 에그 이런 맞아요. 것들이 와이브로 서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와이브로라고 하는 거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02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네트리와 이 삼성전자가 함께 주도해서 개발한 순수 토종 통신 기술입니다. 네. 옛 정부가 한국의 미래 100년, 10년을 책임지는 IT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야심차게 개발을 착수하고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예.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KT하고 SK텔레콤이 1년 동안 상용화 준비를 잘 끝낸 덕분에 2006년 6월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후 2007년 10월에는요, 국제 전기 통신 연합 ITU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을 정하는 회의인데 여기에서 와이브로가 이 3세대 이동통신 중에서도 6번째 국제 표준 기술로 채택되면서 예. 당시 이제 차세대 통신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인정받았던 기술인 셈인데 그럼 와이브로가 3G나 지금 많이 쓰는 LTE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우선 뭐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와이브로나 3G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TE 다 똑같은데요. 네. 이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송 거리가 이론적으로는 1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시속 120km로 달리거나 움직이는 차 안, 뭐 어떤 공간 안에서도 끊기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브로 개발을 시작했던 2002년만 해도요. 데이터 예. 속도가 사실 와이브로가 가장 앞서 있었던 그래요. 기술이에요. 네. LTE가 상용화된 게 2011년이기 때문에 와이브로는 상용화 시기만 봐도 5년이나 앞섰던 굉장히 네. 빠른 기술이었죠. 그래서 이 와이브로를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다 뭐 이렇게 뭐 언론에서는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당시 와이브로의 이 데이터 전송 속도는 40mbps로 저희가 그 당시 핸드폰에서 쓰던 3G보다는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체감이 되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세계 상용화까지 꿈꿨던 이 와이브로 서비스가 왜 종료하게 된 걸까요? 네, 이 2011년에 상용화된 이 LTE,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LTE를 쓰고 있잖아요. 네. 이 LTE가 4세대 이동통신의 국제 표준 기술로 정해지면서 이 와이브로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세를 뗀 건데요. 우선 LTE는 와이브로보다 이제 뒤늦게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속도가 한 2배 정도 빠른 75mbps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내서 속도 경쟁에서 이미 앞서 버렸고요. 예. 또 그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통신망 중계기가 필요한데 이와 달리 LTE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3D 통신을 썼던 그 방식 그대로 속도만 개선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했죠. 그리고 또 와이브로는 음성 통신을 지원하지 않았던 게 좀 결정적으로 단점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던 시기를 결국 쫓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속도가 더 빠른
LTE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표준 기술 경쟁에서 와이브로가 밀려나고 이제 지금 결국에는 서비스 종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와이브로가 표준 기술로 채택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LTE도 이제는 곧 5G 시대로 인해 뒤로 밀려날 텐데 5G 시대에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5G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굉장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동일의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는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요. 뭐 LTE한테 밀려서 뭐 와이브로가 태생적으로 불리했던 그거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확장 실패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니까요. 네. 다만 걱정인 거는 제가 이제 5G 상용화 서비스를 이제 과학분석에서 전했을 네. 때 문제인 게 그 킬러 콘텐츠라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금 사실 소비자들이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뭐 빠른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비싼 통신료 또 비싼 단말기를 구매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이용을 넘어가야 되는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G 상용 서비스의 최초 상용화 우리나라가 이런 걸 이뤘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와이브로의 실패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조금 더 찬찬히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4G 인터넷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 상용화까지는 한 2, 3년 걸린다고 하니까 자리 잡으려면 그때까지 좀 준비해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혹시 뭐 앵커 두 분께서는 내년부터 서울 도심의 제한 속도가 50km로 시속 50km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오.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오세훈 거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니까 잘 네, 알고 맞아요. 있어야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 도심에서 이 차량의 제한 속도가 지금 현재는 60km인데 시속 네. 60km인데 시속 5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우선은 서울 시내 전체에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사직로나 율곡로, 창경궁로, 뭐 대학로 이런 등등등 사대문 안에 있는 굉장히 그 주요 도로와 청계천로 전체 구간 등 모두 41곳에서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떨어집니다. 네. 또한 이 같은 사대문 안 구간의 이면 도로에서는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가 더 낮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는 이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좀 고쳐야 되잖아요. 뭐 네. 벽이나 뭐 바닥이나 네, 많이 네, 변화가 그쵸. 있어야죠. 네. 그런 걸 이제 수정을 하면서 관련 시설 공사들을 좀 진행하고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한 속도 단속을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심에 있는 도로의 통행 속도를 사대문 안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 시내 속도의 시속을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요.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50km, 시속 50km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왜 갑자기 속도를 이렇게 낮추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제한 속도 사실 낮추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서 보행자의 사고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이 보행자 충돌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 제한 속도 하향 이유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왔거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차량이 오. 시속 60km로 달리는 겁니다. 네. 보행자를 굉장히 빨리 충돌시키죠. 엄청나게 예. 다칠 것 같아요. 네. 이 보행자 머리가 충돌을 하면 이렇게 자동차 본네트 후드와 유리에 크게 부딪히는 아이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2차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속 60km에서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망을 포함한 중상 가능성이 무려 92.6%에 네.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한 속도를 50km로 줄이면 어떨지 한번 비교해서 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건 50km입니다. 비슷한 네. 느낌은 언뜻 들죠. 보기엔 차이가 없어 네.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차량의 후드 부분과 앞유리에 부딪히는 정도의 차이가 좀 달라서 예. 이제 시속 50km일 때는 중상 가능성이 72.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아까도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유리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앞유리 어. 사진을 보시면 60km하고 50km하고 부딪힌 정도가 이렇게 되게 보니까 다르네요. 차이가 나네요. 네,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이면 도로에서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로 줄인다고 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30km일 때는 어떤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달려오는 속도부터 약간 느려진 느낌이 네. 들 거예요. 드네요. 네. 그래도 부딪히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잖아요. 네. 네. 실제로 중상 가능성이 15.4%로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고 하고요.
앞유리의 2차 충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네요. 만큼 굉장히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 영상을 보니까 왜 제한 속도를 낮추는지 도입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자, 그런데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혹시나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지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연구를 해봤죠.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제 제한 속도를 낮춰 보니까 통행 시간이 평균 2분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약간 미미한 느낌이죠. 예. 네, 출근 시간하고 낮 시간에는 평균 2.3분이 느려졌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평균 2분, 심야 시간에는 1.5분의 통행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를 시간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4,866억 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요? 네. 이동 시간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는 않지만 네. 이 시간 가치 비용이 너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시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네. 제한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의 사망 수가 아까 확 줄어든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이 보행 중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가 1,675명이나 되는데 제한 속도를 한 10km 정도로 낮추면 이 중에 30%인 503명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목숨을 구한 사람들에게 들어간 사고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이 7,012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행 시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쓰는 정도보다 네. 이 보행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고 비용이 감소되는 정도가 한 1.4배 더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거든요. 결국 이동 시간을 한 2분 정도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감내한다면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잘 정착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색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